여기 격동의 시기를 살아낸 12명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가난, 비난, 포로수용소.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무거운 경험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고독 앞에서도 붓을 들었고 가난 속에서 색을 입혀냈습니다.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 다정한 마음, 고독한 영혼.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에서 삶과 관계 속에서 느낀 거장들의 마음들이 작품 위로 펼쳐집니다. 그럼 개화기부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물고기와 개와 아이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프레임이었습니다. 얇은 굵기의 메탈 액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액자와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 이런 소재의 액자를 사용했을까요? 정답은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개와 아이들이 은지화이기 때문이죠. 이중섭은 담배 포장지에 쓰인 얇은 은지 위에 뾰족한 도구로 선을 긋고 그 위에 물감을 문질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칼로 긁은 듯 거칠거칠한 선은 힘차고 강하게 남아 가족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고독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어울립니다. 카드만한 작은 사이즈의 은지 위로 아이 넷과 커다란 물고기 그리고 개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꾸깃꾸깃한 끄트머리를 피해 그렸기 때문에 그림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일정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림은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누워있거나 엎드려 각자 다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난꾸러기들 같지 않나요? 왼쪽 아래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 뒤로 큰 물고기가 보입니다. 물고기가 아이 베개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른쪽 아래에는 집게발을 벌린 개가 힘차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걷는 개가 신기했을까요? 개를 관찰 중인 아이도 보입니다. 1950년 가난했던 시절 제대로 된 화구가 없어 담배를 감싸고 있던 얇고 구깃한 은지를 펼치면서 이중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작품, 물고기와 개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채용신 작가의 1933년작 남성초상입니다. 채용신은 조선 말기와 일제감정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초상화가입니다. 원래 문과에 급제했지만 뛰어난 그림 실력 덕분에 고종의 어진 화사, 즉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죠. 그는 꾸미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사실적 화풍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 초상은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졌습니다. 가로 58cm, 세로 111cm로 밑단이 동그랗게 말려있어 아주 긴 두루마리 형태네요. 상단에는 비단을 고정한 프레임 위로 연보라색 장식물 2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장식물은 한복의 놀이개와 비슷하게 생겨서 평면 그림과 입체 장식이 잘 어울립니다. 그림 속 남성은 정면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왼손에는 금빛 안경을, 오른손에는 아이보리색 부채를 들고 있죠. 부채 끝에는 빨간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옷은 차분한 초록색 관복인데 그 위에 화려한 무늬가 수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슴 쪽에는 날개를 활짝 편 두루미가 그려져 있어 주인공이 문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표현된 주름과 빛에 따라 드리운 그림자, 그리고 갓의 반짝임까지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검은 갓조차 평면적이지 않고 빛을 머금은 듯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끝이 아래로 처진 눈과 깊게 패인 팔자주름, 거칠게 드러난 수염까지 인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채용신이 초상화에 얼마나 진심을 기울였는지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작, 변관식의 진양성입니다.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려도 다 담기 어려운 크기의 그림 속에는 웅장한 진양성과 진주의 옛 시가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먹 하나로만 그렸지만
물의 농도를 달리해 깊이감과 입체감을 살려냈습니다. 산과 나무, 성곽은 붓의 자유로운 곡선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중심에 펼쳐진 여러 채의 집들은 성벽 주변의 마을처럼 보입니다. 먹으로 칠한 지붕과 그렇지 않은 지붕이 있는데요. 기와집과 초가집을 표현한 것 같네요. 마을 아래로 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선비들을 지나 또다시 아래로 시선을 내리면 그림의 가장 왼쪽 아래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옅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여인들의 옷 덕분에 먹색으로 가득한 그림 위로 활력이 느껴집니다. 작품의 오른편에서는 갓을 쓴 선비들이 성벽을 향해 힘차게 걸어오르고 있습니다. 왼쪽의 여인들과 대조된 자리에 선비를 그려 대칭을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성벽은 굵고 단단한 선으로 묘사되어 마치 오랜 세월을 지켜온 수호자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 위로 산등성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숲과 나무들이 성곽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소나무는 바늘 같은 잎결까지 세밀하게, 멀리 있는 산줄기는 안개가 낀 듯 겹겹이 표현되어 깊은 공간감을 줍니다. 작품의 가장 상단에는 도장과 함께 작품 설명을 적은 한자 글이 보입니다. 진양성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요새로서의 장점이 기록되어 있죠. 산수화의 거장 변관식답게 웅장한 풍경뿐 아니라 역사적 깊이와 장엄한 기운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 전시장에 진양성이 있다면 2 전시장은 군상이 있습니다. 가로 273cm, 세로 134cm로 작은 방 벽면 한쪽을 거의 다 차지하는 대작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한 뒤 이응노는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군상에 담았습니다. 한지 위에 수묵 담채로 그린 그림에는 수많은 인물이 빼곡합니다. 멀리서 보면 픽토그램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 인물마다 다른 몸짓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힘 조절을 통해 더 번지게 만들어 모두 다르게 표현한 사람들의 상체가 특징입니다. 팔과 다리는 몸에 비해 아주 얇은 선으로 그려졌고 세밀하게 그려진 얇은 선이 각기 다른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선들은 모두 이어져 마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군상 속 사람들은 분열된 시대에 하나로 모여 일어선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선의 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회와 군중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빛을 중시하는 한국판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작가의 화물선입니다.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책상 크기의 캔버스 위에 맑고 화창한 날 항구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정중앙 빨간색의 화물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배를 마주보고 서 있죠. 사람은 매우 작게 그려져 화물선의 거대한 크기가 와닿습니다. 배가 많이 드나드는 항구인지 뒤쪽 배경에는 수많은 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회색과 흰색의 무채색이라 중앙의 붉은 화물선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화물선의 왼쪽 아래에는 작은 배 2척이 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나무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사다리 끝 검은 실루엣의 2 남자가 화물선을 향해 걷습니다. 배가 떠 있는 바다는 고요하고 묵직합니다. 짙은 남색과 회색 붓질이 수평으로 이어지며 유화 특유의 두터운 질감이 돋보입니다. 캔버스 위쪽에는 작은 흰 구름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1970년대의 한국은 산업화와 무역 확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화물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가르는 이 배에서 작가가 느낀 시대의 열망과 모험심이 전해집니다. 거장들의 마음을 따라온 이번 전시 어떠셨나요? 이들은 고독한 영혼으로 삶을 응시했지만 동시에 다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그리움에 잠기기도 하지요. 부정적인 감정조차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지탱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괜찮아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